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잠시 멈추고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보십시오. 혹시 그 안에 바나나가 있으신가요? 잘 익은 감이나 시원한 수박 한 통이 들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갈아 드시는 과일 주스 재료가 가득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그 과일들을 지금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진이 60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 6만 2천여 명을 무려 12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어르신 10분 중에 7분이 매일 몸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바로 그 과일 때문에 우리 콩팥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그 7분 중에 대부분이 본인의 우리 콩팥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우리 콩팥만을 들여다본 신장내과 의사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분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멀리 하시고 오직 몸에 좋다는 과일과 채소만 드셨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억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도록 평생 모은 제 모든 지식을 이 한 편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은 더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다른 일은 미뤄두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어떤 상태인지 아주 간단하게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예, 아니요만 답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소변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도 거품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고 떠 있으신가요? 둘째, 아침에는 멀쩡하던 다리가 저녁만 되면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시나요? 셋째,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넷째,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후만 되면 까닭없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다섯째, 입맛이 예전 같지 않고 속이 자주 메스껍거나 가려움증이 생기시나요? 자,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하셨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쳐있는 콩팥에게 어떻게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차근차근 이어집니다. 먼저 왜 하필 60세가 넘으면 과일이 콩팥에 독이 되는지 그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우리 몸에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짚어드리고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반대로 지친 콩팥을 되살려주는 고마운 과일들과 같은 과일도 약이 되게 드시는 황금 원칙,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일 습관 하나만 바꾸고 투석을 피하신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콩팥을 지키는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평생 나쁜 거 하나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 콩팥이 나빠졌을까?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정말 억울하시죠?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억울함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정수기 이야기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수기 필터가 새 것일 때는 어떤 물을 넣어도 깨끗하게 잘 걸러냅니다. 그런데 그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고 무려 60년, 70년을 그대로 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찌꺼기로 꽉 막히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을 겁니다. 맑은 물을 부어도 예전처럼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안에 쌓여있던 찌꺼기가 같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콩팥이 바로 이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우리 콩팥은 주먹만 한 크기지만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으로 90통 가까운 양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0년, 6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 몸의 장기는 어떻겠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콩팥의 거르는 능력은 4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해에 1% 남짓이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60세 무렵에는 이미 콩팥 기능의 4분의 1 정도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10년, 20년에 걸쳐 조금씩 필터가 막혀온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바로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콩팥 필터가 새 것이었을 때는 칼륨이 많은 과일이든 당분이 높은 과일이든 마음껏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콩팥이 알아서 척척 걸러내고 내보냈으니까요. 하지만 60년을 쓴 낡은 필터에다가 젊을 때와 똑같이 과일을 쏟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힌 정수기에 자꾸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콩팥은 견디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립니다. 결국 우리 콩팥을 이루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드셨던 그 과일이 낡은 콩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먹는 것도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60세 이전의 식습관을 그대로 고집하면 우리 콩팥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이 낡은 필터를 꽉 막아버리는 위험한 과일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막힌 필터를 살살 청소해주는 고마운 과일은 또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콩팥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몸의 신호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내 콩팥도 이미 막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사실 집에서도 콩팥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콩팥은 비명을 지르지는 않지만 대신 몸 밖으로 아주 구체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내 이야기 같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그냥 거품이 아닙니다. 물을 내렸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끈적하게 떠 있는 거품을 말합니다. 마치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보글보글 층을 이루고 있다면 이건 단백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콩팥이라는 체는 구멍이 아주 촘촘해야 하는데 그 구멍이 넓어지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낡으니 그 물에 큰 구멍이 나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소변 거품이 5분 넘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 87%에서 우리 콩팥 기능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이런 거품이 보인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2번째 신호는 저녁 무렵의 다리 부종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은 발등이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패여서 한참을 가도 펴지지 않는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우리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안에다 쌓아두게 됩니다. 그 물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에 고이는 것이죠.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다리 부종이 지속되는 경우 그중 73%가 우리 콩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기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3번째 신호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입니다. 건강한 우리 콩팥은 밤이 되면은 주인이 푹 잘 수 있도록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켜서 양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농축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소변량이 줄지 않으니 밤새 방광이 차오르고 결국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콩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밤에 소변 보러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 기능 점수가 평균 28% 낮았다고 합니다. 밤에 깨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4번째 신호는 까닭 없는 피로감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피만 거르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호르몬도 우리 콩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콩팥이 지치면은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적혈구가 부족해지니 빈혈이 생기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입맛 변화와 가려움입니다. 우리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면은 그 독소가 몸에 쌓여서 입안에서 쇠맛이 나거나 음식이 예전처럼 맛있지 않게 느껴집니다. 또 그 독소가 피부를 자극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기도 합니다. 밤에 긁느라 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혹시 2가지 이상 해당되어서 가슴이 덜컥 하셨습니까? 하지만 낙담은 이러십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지만 우리가 부담을 줄여주면, 우리가 부담만 덜어주면 남은 기능만큼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친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그토록 위험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들은 젊은 사람에게는 보약일지 몰라도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이 과일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만큼은 부디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를 드릴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말랑한 홍시도 단단한 단감도 쫀득한 곶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감이 콩팥과 위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시멘트 가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운 시멘트 가루가 물을 만나면 순식간에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어버립니다. 감 속에 든 탄닌이 바로 우리 위장 속에서 이 시멘트 가루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서로 엉겨 붙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위석, 그러니까 위장 속 돌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소화기학회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감 한 개에는 탄닌이 평균 500mg 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위장 운동이 활발해서 이 덩어리를 밀어낼 수 있지만은 60세가 넘으면은 위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탄닌 덩어리가 위장 안에 머물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결국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통계를 보면 위석으로 실려오신 환자분의 78%가 60세 이상 어르신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감을 드신 뒤였다고 합니다. 특히 감이 많이 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런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남자 어르신 한 분은 홍시가 맛있다고 며칠 동안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다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 위 안에 주먹만 한 돌이 꽉 박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에 구멍이 뚫릴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60세가 넘으셨다면 특히 빈속에는 절대 감을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간 탄닌은 위산과 곧장 만나서 시멘트처럼 굳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0세가 넘으셨다면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 없을 때 바나나가 최고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바나나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0mg 들어있습니다. 사과의 2배가 넘고 배와 비교하면 2배 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칼륨이 왜 문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심장이 뛰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펌프입니다.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을 뛰게 하는데 칼륨은 바로 이 전기 신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은 마치 전기 회로에 합선이 난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콩팥이 건강해서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내지만 60세가 넘으면 낡은 필터처럼 우리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의 약 24%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고칼륨 혈증 위험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바나나를 매일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이 칼륨이 높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우리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2.3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후반 남자 어르신 한 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를 2개씩 드시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칼륨 수치가 이미 위험한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나나를 끊고 사과로 바꾸시자 2주 만에 심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나나의 칼륨은 나이든 콩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과일을 먹는 방식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건강원에서 갈아주는 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되라고 과일을 갈아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건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을 갈면 그 안에 있던 좋은 섬유질이 모두 부서집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이 톨게이트가 사라지는 겁니다. 당분과 칼륨이 브레이크 없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같은 과일도 주스로 마시면 씹어 먹을 때보다 혈당이 2.4배나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과를 씹어 드시면은 혈당이 30분에 걸쳐 천천히 오르지만은 주스로 마시면은 10분 만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콩팥은 갑자기 밀려든 당분과 칼륨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게다가 주스 한 잔에는 보통 과일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씹어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을 양을 주스로는 10초 만에 들이켜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과일 서너 개 분량의 폭탄을 콩팥에 투하하는 셈이죠. 특히 저녁 식사 뒤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시는 주스는 콩팥을 가장 빨리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주스 때문에 밤새도록 야근을 해야 하니까요. 과일은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주신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우리 콩팥이 편안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60년을 쉬지 않고 일한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품료, 다리, 부종, 밤소변, 피로감, 가려움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지친 콩팥을 더 힘들게 하는 위험한 것이 바로 감, 바나나, 그리고 과일 주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과일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름마다 즐겨 드시는 그 과일도 우리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수박과 멜론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여름이면 어느 때게나 한 통씩은 있는 과일이죠. 수박은 물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이 문제입니다. 우리 콩팥이 건강할 때는 들어온 물을 알아서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우리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몸에 그대로 쌓아둡니다. 그 물이 다리에 고이면 부종이 되고 심하면 폐에 차서 숨이 차게 됩니다. 게다가 수박에도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반 통씩 드시면은 우리 콩팥과 심장이 동시에 비상이 걸립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이 여름철 수박을 한꺼번에 많이 드신 뒤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다른 계절보다 2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수박을 드시려면은 한 번에 손바닥만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시원하다고 큰 그릇으로 퍼드시면 안 됩니다. 자, 과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꼭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입니다. 과일 주스가 콩팥에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음료 중에도 우리 콩팥을 조용히 괴롭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 이온음료를 드시는데 이것이 콩팥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 콩팥을 생각한다면 음료도 다시 골라야 합니다. 먼저 커피입니다. 커피 한두 잔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하루에 너댓 잔씩 진하게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마르게 합니다. 몸이 마르면 콩팥 속 노폐물이 진하게 농축되어 필터가 더 빨리 막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하루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하루 2잔까지 그리고 반드시 물을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건강하다고 즐겨 드시는 차입니다. 여기에 의외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에는 칼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 이런 차를 물 대신 하루 종일 드시면 칼륨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다. 부기를 빼겠다고 호박즙이나 옥수수 수염차를 한 주전자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드시려면은 연하게 그리고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와 이온음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 인이 우리 콩팥과 뼈를 동시에 약하게 만듭니다. 이온음료는 운동선수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그저 당분과 염분 덩어리일 뿐입니다. 시원하다고 자꾸 손이 가지만 우리 콩팥을 생각하면 멀리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콩팥에게 가장 좋은 음료는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맑은 물입니다. 다만 물도 마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은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농축되고 갑자기 많이 마시면 콩팥이 그 물을 처리하느라 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우리 콩팥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넣어 주십시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거나 소변량이 줄어든 분, 그리고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은 물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물의 양도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부종이 있는데도 물이 좋다고 무리해서 드시면 폐에 물이 차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물조차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한 커피, 칼륨 많은 차, 탄산음료와 이온음료는 줄이시고 맑은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 이것만 바꾸셔도 우리 콩팥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과일을 고를 때처럼 음료를 고를 때도 우리 콩팥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와 음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매일 하던 습관이라 깜짝 놀라셨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알았으니 이제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곁에는 콩팥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친 콩팥을 되살려주는 고마운 과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맛도 좋고 구하기도 쉬우면서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살살 청소해 줄 기적 같은 과일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콩팥을 살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옛말이 있죠. 우리 콩팥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 콩팥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친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칼륨이 적다는 점입니다. 사과 한 개에 든 칼륨은 약 195mg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할 일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사과의 진짜 힘은 펙틴이라는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펙틴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스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쏟았을 때 스펀지를 갖다 대면은 물을 쭉 빨아들이죠. 사과 속 펙틴이 우리 장 속에서 바로 이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당분이나 나트륨 같은 노폐물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도록 펙틴이 미리 빨아들여서 붙잡아 두었다가 천천히 내보내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우리 콩팥 혈관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녹슨 파이프에 녹 방지제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콩팥 혈관이 더는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이죠.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드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무려 28%나 느렸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자 어르신은 소변 거품이 많고 몸이 늘 무거워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아침 빈속에 오렌지 주스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 주스를 끊고 아침 식사를 하신 뒤에 껍질째 씻은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이 비로소 숨 쉴 틈을 얻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씻어주는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배만큼 친숙한 과일도 없죠. 명절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고 감기에 걸리면 배숙을 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우리 콩팥에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배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수분입니다. 배는 전체의 84%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앞에서는 물이 많은 수박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배는 왜 괜찮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는 바로 칼륨에 있습니다. 배에 든 칼륨은 100g당 약 120mg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의 수분은 우리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만 살살 씻어 내려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적게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콩팥에 노폐물이 진하게 농축되어 쌓이기 쉽습니다. 이때 배를 드시면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에는 우리 콩팥에 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변을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맑은 물로 천천히 헹궈내듯 도와주는 것이죠. 네, 대한영양학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배를 적당량 꾸준히 드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 콩팥 기능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5%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남자 어르신 한 분은 저녁마다 다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것이 고민이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은 밤에 화장실을 갈까봐 물도 잘 안 드셨죠. 그야말로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 뒤에 배 반 개를 후식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점심에 드시면 저녁까지 충분히 소변으로 빠져나가니 밤잠을 설칠 일도 없습니다. 일주일 뒤 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부기가 싹 빠졌어요. 몸속 찌꺼기가 다 씻겨 내려간 기분입니다. 배는 이렇게 우리 몸에 물기를 부드럽게 터주는 고마운 청소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콩팥 혈관을 지키는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빽빽하게 모여있는 장기입니다.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수백만 개나 모여서 필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녹슬고 염증이 생기면서 막히게 됩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콩팥 혈관에 들어가면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매끈한 코팅을 입혀줍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좋은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드신 분들은 콩팥 염증 지표가 32%나 줄었고 혈관 건강 지표도 18%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심되는 건 칼륨이 아주 적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100g당 칼륨이 77m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이나 심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착한 과일입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중반 여자 어르신 한 분은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자주 어지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콩팥 기능도 경계 수준이었죠. 저는 간식으로 드시던 떡이나 빵을 줄이고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것도 좋고 냉동도 좋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3주 뒤 그 어르신은 혈압이 안정을 찾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는 우리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세 친구입니다. 첫째, 스펀지처럼 노폐물을 빨아들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사과. 둘째, 맑은 물로 찌꺼기를 씻어내는 배. 셋째, 녹슨 혈관을 코팅해주고 칼륨 걱정이 없는 블루베리. 이 세 가지 과일은 어지간한 약보다 더 든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은 피하고 우리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이 좋은 과일들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 않을까요? 또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같은 사과라도 아침 빈속에 먹느냐 식사 뒤에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고마운 과일들을 100% 약이 되게 드시는 황금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평생 우리 콩팥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수첩이 있다면 꺼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 빈속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건강을 생각해서 사과부터 깎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게 이것은 상쾌한 모닝콜이 아니라 재난 경보와 같습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위장에 당분 높은 과일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빈속에 과일을 드시면 식후에 드실 때보다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2.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심장과 콩팥이 동시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침에는 과일보다 따뜻한 물 한 잔과 부드러운 죽으로 위장과 콩팥을 천천히 깨워주십시오. 과일은 그 뒤에 드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2번째 황금 원칙, 식사 후 1시간 30분쯤 지나서 드십시오. 우리는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입가심으로 과일을 깎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장과 우리 콩팥을 동시에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밥과 국이 위장에서 한창 소화되고 있는데 그 위에 과일이 또 들어가면 위장 안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됩니다. 식사 뒤에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도록 딱 1시간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콩팥이 여유 있게 영양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째 황금 원칙,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콩팥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의 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우리 콩팥도 낮 동안 고된 일을 마치고 쉬어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저녁에 입이 심심하다고 과일을 드시면 우리 콩팥에게 강제로 야간 근무를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늦게 들어온 당분과 칼륨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몸에 쌓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콩팥이 밤새 소변을 만드느라 여러분의 단잠을 방해합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저녁 과일만 끊어보십시오. 거짓말처럼 밤 소변이 줄고 아침 부기가 사라질 겁니다. 4번째 황금 원칙, 하루 총량을 200g 이하로 지키십시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우리 콩팥을 위해 있는 말입니다. 200g이 어느 정도인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200g이 사과라면 중간 크기로 반, 개배라면 큼직하게 썰어, 4조각 블루베리라면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입니다. 하루에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골라 드시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이것저것 다 드시면 안 됩니다. 합쳐서 200g을 넘지 않도록만 조절해 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 황금 원칙, 한 번에 몰아 드시지 말고 나누어 드십시오. 콩팥에게는 양보다 속도가 더 무섭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하루 종일 보슬보슬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지만은 1시간의 폭우로 쏟아지면 홍수가 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먹을 양을 정하셨다면 그것을 2-3번에 나누어 천천히 드십시오. 그래야 콩팥이 여유롭게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속 금지. 둘째, 식후 1시간 30분 뒤. 셋째, 저녁 6시 이후 금지. 넷째, 하루 200g 이하. 다섯째, 나누어 먹기.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과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은 약과 과일이 몸속에서 부딪혀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수칙, 내 피 속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난번 병원 혈액검사 결과지를 꺼내서 칼륨이라고 적힌 수치를 찾아보십시오. 정상 범위는 3.5에서 5 사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치가 5를 넘었다면 그 즉시 칼륨 높은 과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데도 기운 내겠다고 바나나를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과일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안전수칙, 우리 콩팥 기능 단계에 따라 과일량을 철저히 줄이십시오. 우리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줄여서 GFR이라는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정상은 90점 이상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60점 아래라면 아무리 좋은 사과나 배라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30점 아래로 떨어진 경우라면 과일을 최소한으로 드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이 수치가 32점 정도였는데 수박을 반 통이나 드셨다가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우리 콩팥이 약하면 물 많은 과일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안전수칙.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혈압약 중에는 몸속에 칼륨을 일부러 남겨두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 많은 바나나나 오렌지를 드시면은 피 속 칼륨이 순식간에 위험하게 치솟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은 주치의에게 내가 어떤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꼭 여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과 과일 사이에는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을 아침에 드셨다면 과일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벌려 주십시오. 자, 이제 제 이야기가 정말이라는 것을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주에 사시는 74세 정태영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직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우리 콩팥 기능 점수가 이미 32점 근처까지 떨어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름만 되면 수박이 시원하다고 저녁마다 냉면 그릇으로 반 통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말려도 수박은 물이니까 다 소변으로 나온다며 고집을 부리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우리 콩팥이 수분과 칼륨을 더는 감당하지 못해서 폐에 물이 차오른 것입니다. 저는 치료 후 어르신께 딱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루 과일 총량을 100g 이하로 줄일 것, 저녁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말 것, 그리고 수박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로 바꿀 것. 어르신은 처음엔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손주들 결혼식까지 2발로 걸어서 가셔야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 정도는 바꾸셔야 합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어르신은 독하게 마음먹고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셔서 원장님 다리 붓기도 싹 빠지고 밤에 누우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화장실도 한 번만 가니 잠도 푹 잡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콩팥은 완전히 새 것이 되지는 않지만 부담을 덜어주면은 남은 기능은 이렇게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 사시는 69세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를 돌보시면서 매일 밤 손주와 함께 바나나 우유를 갈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럼증으로 주저앉을 뻔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병원에 오셨는데 칼륨 수치가 위험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주에게 좋은 걸 먹인다고 한 일이 제 몸을 해치고 있었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바나나 우유를 끊고 사과, 반개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시되 블루베리는 칼륨이 낮으니 손주와 함께 드셔도 괜찮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이제 손주를 번쩍 안아도 머리가 안 핑 돌아요. 그 녀석도 보라색 열매가 맛있다고 좋아한답니다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지혜가 큰 사고를 막은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원에 사시는 77세 윤재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이분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매일 저녁 오렌지와 키위를 갈아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점점 밤잠을 설치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 손에 이끌려 오셨을 때는 우리 콩팥 기능이 6개월 만에 18%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자식에게 짐 안 되시려고 그 비싼 과일 갈아 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더 빨리 나빠져서 자식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진짜 짐 안 되시려면 저녁 주스부터 끊으셔야 해요. 어르신은 그날로 주스 기계를 치우셨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 뒤 사과 반개를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뒤 잠이 깊어지고 부기가 줄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확연히 느려졌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자고 자식들이 엄마 얼굴 좋아졌다고 한답니다. 진짜 짐 안 될 수 있게 됐어요 하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창원에 사시는 73세 황정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신 뒤 더욱 건강에 신경 쓰시느라 매일 아침 빈속에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 거품이 늘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58점으로 경계선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빈속 주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드리고 아침 식사 1시간 30분 뒤에 배 2-3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 뒤 속이 편해지고 거품이 줄었으며 5개월 뒤 검사에서 콩팥 기능 점수가 62점으로 올라가고 혈당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주스가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제게는 독이었네요 하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5번째는 포항에 사시는 64세 권영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는데 기운 내려고 등산 전에 바나나를 2개씩 드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찼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그 약이 몸에 칼륨을 남겨두는 종류였고 칼륨 수치가 5.4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사과로 바꾸고 약과 과일 사이에 2시간 간격을 두시라고 안내했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돌아왔다며 등산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칼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5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과일을 아예 끊으신 게 아니라 우리 콩팥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을 드신 것도 대단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시절 밥심으로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과일이 귀하던 시절이라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아까워서 껍질까지 싹싹 긁어 드셨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도 바뀌었고 여러분의 몸도 바뀌었습니다. 60년 넘게 묵묵히 버텨준 우리 콩팥에게 이제는 우리 함께 휴식을 선물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테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콩팥을 위해 조심할 과일은 감, 바나나, 과일 주스, 그리고 수박입니다. 반대로 우리 콩팥을 살리는 고마운 과일은 사과, 배, 블루베리입니다. 드실 때는 빈속을 피하고 식사 1시간 30분 뒤에 저녁 6시 이전에 하루 200g 이하로 나누어 드십시오. 그리고 칼륨 수치가 높거나 우리 콩팥 기능 점수가 낮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온 과일은 조용히 뚜껑을 덮어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뒤에 사과 반 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가장 큰 휴식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손주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하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두 발로 걸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우리 모두의 이런 소박한 소원들이시죠. 오늘 알려드린 이 지혜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곁에 계신 배우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살짝 전해 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한 번의 움직임이 이 소중한 사람의 우리 콩팥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